향후 몇십 년 안에 어마어마한 대폭발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우리나라에도 제법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답니다. 제가 94년도에 서울대 생물학과에 부임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복도에서 누구를 탁 부딪혔는데 대학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어요. 오, 반갑다고 만나서 보니까 그 양반은 지질학과의 교수가 됐더라고요. 그 양반이 어느 날 점심 먹으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나라가 절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. 중국 대륙이 땅이 한 덩어리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났답니다. 중국은 북중국하고 남중국 두 대륙이 쿵 부딪혀가지고 중국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.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나와 있대요. 그런 식으로 대륙이 부딪히면 그때 어마어마한 열이 발생하니까 다이아몬드가 생긴다는 겁니다. 중국은 다이아몬드가 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. 세계 웬만한 나라에 다이아몬드가 없습니다. 다이아몬드가 나려면 대륙 간의 충돌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어야 그 엄청난 고압과 고열로 탄소들이 확 결집이 돼갖고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중국은 두 대륙이 부딪혀서 만들어진 땅덩어리예요. 중국이 땅이 두 덩어리가 부딪혔는데 우리는 아닐까? 그리고 뒤져보기 시작했더니 아니나 다를까? 여러 가지 그 암석이 표출되는 그 증거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우리 한반도가 하나의 땅 덩어리가 아니랍니다. 기본적으로 두 군데가 의심을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는 임진강을 따라서 있는 그 라인,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된 홍성 지역으로부터 해서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라인, 그 중간 어딘가 그 라인이거나 이 라인이거나 아니면 중간 어딘가에 그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.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 대표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나라죠. 일본은 어쩔 수가 없어요. 베게너라고 부르는 그 지질학자가 굉장히 오래전에 1900년대 초에 얘기한 거죠. 플레이트 텍토닉스라고 부르는 지구가 여러 개의 땅 덩어리로 쪼개져 있다. 걔네들이 움직여 다닌다. 이른바 대륙 이동설을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이론에 따르면 일본은 4개의 대륙판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. 일본 섬들 밑에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 땅 덩어리들끼리 이게 삐걱삐걱 하면서 서로 조금씩 밀리고 이러다가 위에 있는 땅이 그냥 막 흔들리고 깨지고 이러는 거잖아요.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되게 불운한 나라인 거죠. 일본은 그 옛날 일본 대지진 때 9가 넘었잖아요.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난 건데 우리는 뭐 그에 비하면 그렇게 큰 지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대륙판 구조론에 따르면 우리는 한 판 위에 있는 거라서 일본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진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하냐? 그건 아니랍니다. 뭐 지진하고 화산하고 꼭 함께 가는 건 아니죠. 조문섭 교수님이 한 10년 전인가 쓴 글을 보면 우리나라의 땅 덩어리가 부딪혀가지고 동쪽으로 조금씩 우리가 밀리고 있거든요. 1년에 뭐 한 2-3cm 정도씩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간다는데 그 일본 대지진 때 1년에 움직일 거리만큼 그냥 한 번에 흔들려 버렸다고 저는 배웠는데요. 그때 우리 한반도랑 울릉도 독도들이 2 내지 한 5cm 정도 동쪽으로 이렇게 확 하고 밀렸다 그러던데 한 10년 전에 어떤 연구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일본 땅덩어리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안 간대요.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열기가 빠져나갈 곳이 별로 없답니다. 그래서 그 열기들이 분출구를 지금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. 그게 백두산 천지일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지진하고 화산하고 언제나 함께 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은 있죠.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지금 3군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백두산, 한라산, 그리고 울릉도, 독도. 울릉도, 독도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망망대해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섬이잖아요. 그게 화산섬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도 폭발할 수 있는 화산섬이랍니다.
그런데 확률적으로 지질학자들의 일관된 평가는 다시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역시 백두산이고, 한라산, 울릉도는 비교적 확률적으로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바람이라는 게 언제나 서쪽에서 동쪽으로,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불게 돼 있잖아요. 근데 터지면 거의 어김없이 화산재가 팍 하고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바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 주변에 그대로 얌전하게 떨어지면 한반도를 덮겠지만, 모델링을 해보면 올라와 가지고 바람과 자전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게 돼 있죠. 그러면 이게 대부분 일본하고 태평양에 쏟아내는 거예요. 백두산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죠? 대개 다 지금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, 백두산 그냥 버스 타고 가시잖아요. 버스 타고 한참 가다 보면 백두산 다 왔다고 내리라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몇백 계단 올라가서 이제 백두산 천지 내려다보게 되는데, 등산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무슨 소리냐 하면, 중국 쪽에서는 백두산 꼭대기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산이에요. 근데 그 백두산에서 한반도 쪽으로는 푹 하고 떨어지는 거죠.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생긴 곳이잖아요. 굉장히 푸석푸석하답니다. 잘못 건드리면 우르르 무너질 정도로 지반이 굉장히 약한 형태로 돼 있다는데, 이제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한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벌어질 일이 아마도 천지에 고여있던 그 어마어마한 물들이 이제 쏟아져 내리겠죠. 천지는 화산이 만들어낸 호수 중에 수심이 가장 깊은 몇 개의 호수 중에 하나랍니다. 그걸로 인해서 아마 함경도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사실은 그 피해보다 더 심한 건 화산재가 제일 문제라는 거잖아요. 946년에 터졌을 때 일본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 홋카이도에 무려 한 5cm 정도의 화산재가 쌓였다는 게 일본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다. 그러니까 홋카이도까지 날아가서 5cm가 쌓일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. 결국은 전 지구적으로는 그 화산재가 대기를 탁하게 만들고 태양광의 투과를 줄일 테니까,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런 측정된 기록이 없어서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구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한 1, 2도 정도 내려갔을 거라는 거예요.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로 이번 세기 동안에 2도 오를까 봐 이렇게 걱정하고 난리인데, 백두산이 만약 폭발하면 한 2도 정도가 오히려 북반구에서는 낮아질지도 모른다. 그러면 평균을 유지하는 건 아닌가,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100년에 걸쳐서 벌어질 만한 효과를 상쇄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. 말도 못하죠. 그거야 뭐 폭발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만요. 우리가 제법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점 이후에 벌어진 화산 폭발로 가장 유명한 게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하고 자바 섬 사이를 흐르는 순다 해협에 있는, 그 당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였으니까요. 네덜란드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. 그러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조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. 크라카토아 섬 자체가 완전히 뭐 사라졌다가 다시 용암이 굳으면서 섬이 형성이 된 거니까, 그 섬의 생물상의 100%가 거의 완벽하게 멸종을 한 거죠. 그런 다음에 이제 생물학자들이 그 섬에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생물상 조사를 쭉 해가지고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기록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, 저희 생태학계에서는 이게 유명한 기록적인 사건이었고, 이른바 섬생물지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, 제 지도 교수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이 시작한 학문 분야인데, 그 섬생물지리학에서 제일 자주 인용하는 케이스거든요. 물론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크라카토아 섬에 완벽한 생물 목록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, 생물 다양성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
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당시의 생물 다양성에 비교해서 나중에 화산이 폭발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생물들이 다시 이주해서 정착하느냐를 쭉 지켜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 있던 정도의 생물 다양성이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이전에 있던 생물 다양성 구성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. 그런데 생물 다양성 지표로 보면 복구가 되더라는 거죠. 그 예를 놓고 봐도 아마도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한다 그러면 백두산 인근 개마고원이라든가 함경도 이 주변 지역은 뭐 거의 완벽하게 초토화 될 거니까요. 거기에 살던 거의 모든 동식물은 다 완벽하게 사라질 거고요.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천이 과정이 새로 시작이 되겠죠. 화산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은 언젠가는 폭발을 한답니다. 그리고 참 묘한 이론도 계속 얘기들을 하더라고요. 주기성이 있노라. 우리나라 실록들 그리고 고려사 이런 데를 보면 화산재가 막 날렸다, 뭐 천지가 막 개벽하는 어마어마한 굉음이 들렸다, 뭐 이런 게 우리 역사 기록에 쭉 남아 있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200년에 한 번씩 백두산이 폭발한 것처럼 보여요. 그 옛날 946년 때부터 지금 생각하면 지금 1000년이 조금 넘은 거고 200년 간격으로 한 5번째 정도가 이제 될 텐데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그런 일이 이제 또 벌어질 거다. 이건 아마 경험에 의거한 예측일 것 같은데 그 예측에 의하면 향후 몇십 년 안에 어마어마한 대폭발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. 그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.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좀 작게 조금씩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. 결국은 이게 지하에 있는 그 마그마가 분출될 수 없는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밀고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럴 때 한 번에 밀고 올라오면 그게 어마어마한 대폭발이 되는 건데 너무 크게 기다렸다가 하지 말고 좀 잦은 방비를 이렇게 좀 뀌는 스타일로 조금씩 터지면 피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어쩌면 그런 일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도 하고 관찰도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. 오늘은 백두산이 조만간 터진다고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걱정하실래나?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, 좋아요, I love you.